상대 강도 지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적인 강도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다. 안녕하세요, 골드핑거입니다. RSI에 대한 열정적인 강의를 하는 이 사람은 시골의사 박경철 씨입니다. 그는 의사보다는 투자의 대가로 더욱 유명한데요. 그는 우리가 사용하는 RSI 매매법이 잘못되었다고 비판을 하는데요. 오늘은 그가 말하는 RSI의 진짜 매매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격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RSI는 전 세계 트레이더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조지표 중 하나입니다. 먼저 RSI를 차트에 추가해 주겠습니다. 차트 상단 지표를 클릭 후 RSI를 검색해 테크니컬즈 가장 상단에 있는 상대 강도 지수를 클릭해 줍니다. RSI를 확대해서 구성 요소를 보겠습니다. 먼저 날카롭게 움직이는 보라색 선은 RSI 선이고 완만하게 움직이는 노란색 선은 기준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RSI 지표 옆에 수치가 나오는데 30과 70이 보입니다. RSI 값은 평균 상승폭을 평균 하락폭으로 나누어준 값으로 상대 강도를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이 상대 강도를 백분율로 구하면 RSI 수치가 나오게 되고 백분율이기 때문에 최소 0부터 최대 100까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점선이 위아래로 있는데 위 점선은 RSI 값 70을 나타냅니다. 이 RSI가 70선을 넘어갈 때는 과매수 상태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매수를 과하게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과하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곧 가격이 하락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점선은 RSI 값 30을 나타내고 이 RSI 값이 30 이하로 내려갔을 때를 과매도라고 부릅니다. 과하게 매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곧 가격이 반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RSI 지표는 대표적인 가격 지표입니다. RSI 설정값을 클릭해보면 RSI 길이가 14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뜻은 최근 14개의 가격의 평균으로 RSI 값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제 차트를 보겠습니다.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따라서 RSI 값도 같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가격이 반등 후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RSI도 반등 후 다시 저점을 찍었습니다. 가격이 저점을 찍었을 때를 보면 RSI 값이 모두 과매도 영역에 들어갔었는데 가격의 저점은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낮은 반면 RSI의 저점은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이처럼 가격의 저점은 낮아지는데 RSI 저점은 높아지는 현상을 다이버전스라고 부릅니다. 즉 가격의 움직임과 RSI의 움직임이 다르게 움직일 때를 말하죠. 특히 가격의 저점이 낮아지는데 RSI 저점은 높아질 때를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부릅니다.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가격은 RSI의 뒤를 따라 상승을 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롱매수에 들어갑니다. 이후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락을 하기 전 가격의 고점은 여기 있고 그때의 RSI 값은 50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RSI 값이 51대를 보면 가격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를 통해 가격과 RSI는 동일한 비율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따라 RSI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투자 시장에서는 모멘텀이라고 부릅니다. RSI의 이름이 영상 초반에 상대 강도 지수라고 했죠. 맞습니다. 매수 강도와 매도 강도의 상대적인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 RSI입니다. 이때는 하락 직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RSI 값은 고작 50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매도 강도가 매우 강했죠. 따라서 이 강한 매도 강도를 다시 상승 추세로 바꾸어 버릴 정도로 매수 강도는 더 커야겠죠. 따라서 가격의 상승분은 절반도 안 되지만 RSI 매수 강도는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50위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따라서 RSI에서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니라 힘의 세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은 얼마 안 올랐지만 매도의 세기가 강한 하락분을 그대로 상승세로 돌렸기 때문에 매수 강도는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이후 가격은 다시 하락을 했고 저점은 더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RSI의 저점은 더 높아졌죠. RSI 저점이 높아졌다는 뜻은 매도 강도가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하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전 하락은 강력한 하락 추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등 후 다시 하락을 할 때 큰 하락의 힘이 없어도 충분히 내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큰 하락세의 여분이 그 다음 하락세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따라서 가격은 두 번째 하락이 더 낮아졌지만 RSI의 저점은 더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상승 다이버전스이고 이후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만약 RSI를 안 보고 가격만 봤다면 가격의 저점이 더 낮아졌기 때문에 지지선을 이탈을 했고 매도세가 강해졌다고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숏 포지션에 들어가 손실을 볼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 구간을 보면 이 가격의 하락률이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짝 앞에 있는 하락률이 더 크기도 하네요. 그런데 반대로 RSI 하락률을 비교해 보면 첫 번째는 RSI가 15만큼 하락을 한 반면 두 번째는 26만큼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하락인데도 RSI의 하락률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첫 번째 하락은 원래 하락 추세에서 추가 하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이 많이 안 들겠죠. 하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추세에서 하락으로 되돌린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매도 강도가 강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RSI는 단순히 가격만 보는 초보들에게 매수 매도 강도를 알게 해주는 매우 강력한 지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가격의 고점보다 다음 고점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RSI의 고점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가격의 움직임과 지표의 움직임이 달라지는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습니다. 지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하락 다이버전스로 볼 수 있고 이후 가격의 하락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격이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RSI를 활용한 기본 매매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RSI의 과매수 과매도 매매법입니다. 30 밑에서는 과매도 영역으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 전환을 예상해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0 이상에서는 과매수 구간으로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의 전환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본 RSI는 이미 초보분들도 한두 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흔한 매매법이기 때문에 실전에서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RSI 매매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개발된 것이 바로 더블 RSI입니다. 더블 RSI는 말 그대로 RSI 두 개의 선을 활용한 매매법으로 단기 RSI와 장기 RSI 두 개를 사용해 단기는 빠른 변동을 감지하고 장기는 큰 추세를 감지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단기는 주로 7을 사용하고 장기는 21을 사용합니다. 기본 더블 RSI 매매법은 장기 RSI를 단기 RSI가 상향 돌파하면 매수를 하고 반대로 하향 돌파하면 매도를 합니다. 이 매매법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보통 이동평균선 두 개를 사용해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 시 매매를 하는 전략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이번에는 RSI를 두 개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서 하나는 인풋에서 길이를 14에서 7로 바꾸고 모습으로 가서 RSI를 빼고 전부 체크 해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눈에 잘 보이도록 빨간색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RSI는 장기이기 때문에 14를 21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모습으로 가서 RSI를 제외한 모든 항목을 체크 해제해 주겠습니다. 이제 RSI 두 개를 하나로 합쳐야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잘 보셔야 합니다. RSI 선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왼쪽을 클릭하면 손 모양에서 주먹으로 바뀝니다. 이걸 그대로 드래그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이제 두 개가 합쳐졌습니다. 빨간색 선이 단기 RSI이고 보라색 선이 장기 RSI 선입니다. 지금부터는 더블 RSI로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단기 빨간 선이 하락 돌파하는 자리에서 숏 포지션에 들어갔지만 다시 빨간 선이 상향 돌파하면서 롱 포지션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손절을 처리해주고 다시 롱 포지션에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다시 빨간 선이 보라색 선을 하향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서 롱 포지션 손절을 쳐주고 다시 숏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다시 상향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본절 정도의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롱 포지션에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빨간 선이 다시 하락 돌파하는 지점에서 손절을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상향 돌파하는 자리에서
다시 숏 포지션을 손절 처리한 뒤 롱 포지션에 들어가 줍니다. 이후 가격이 상승해 처음으로 익절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5번의 매매 동안 손절 3번, 본절 1번, 익절 1번이 나왔습니다. 승률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이유를 보면 이 지점을 세 군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상승 추세와 횡보 추세, 상승 추세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 가지 추세가 다른데 이와는 관계없이 RSI의 30과 70은 고정된 과매수 과매도의 기준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시장 상황에서 이 RSI 매매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시골의사 박경철 씨도 RSI를 사용할 때 가장 큰 맹점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바로 시장 상황에 맞게끔 RSI를 사용해야 되는데 RSI의 과매수 과매도 기준값이 고정이 되어 있어 실전 매매를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RSI에 고정된 과매수 과매도의 한계점을 개선한 지표가 바로 임플란트 RSI 지표입니다. 임플란트 RSI 지표는 잇몸의 생김새에 따라 거기에 맞는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것처럼 시장 상황에 맞게끔 RSI 과매수 과매도 기준이 유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이를 통해 RSI 한계점을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RSI를 보면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과매수 과매도 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색의 두 개의 선은 과매수와 과매도를 나타내 줍니다. 기본 RSI는 이 과매수 과매도 선이 직선으로 되어 있지만 임플란트 RSI 지표는 상승장에서는 과매수 과매도 선이 점점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승장에 맞는 매매 타점을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세로 바뀌면 과매수 과매도 선이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하락장에 맞는 매매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가운데 흰 선은 가중된 RSI 라인으로 기본 RSI 값을 4일간 가중평균하여 만든 스무딩된 RSI 선입니다. 이 선을 사용하는 이유는 최근 값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어 민감도를 높여 타점을 빠르게 잡으면서도 노이즈는 최대한 줄인 지표입니다. 그리고 보라색 선은 일정 기간 동안 RSI 범위를 기반으로 계산된 중심값으로 시장의 중립적인 RSI 수준을 나타냅니다. 임플란트 RSI를 활용한 기본 매매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임플란트 RSI 설명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아직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임플란트 RSI는 대부분의 코인, 주식, 해외 선물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분봉, 시간봉, 일봉의 타임프레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15분봉으로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 매매법은 과매수 과매도 매매법입니다. RSI 선이 상단선을 초과한 경우 과매수 상태를 나타내고 이때는 보라색으로 영역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RSI가 하단 기준선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과매도 상태를 나타내고 이때는 청록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가격이 상승을 하다가도 과매수 국면에 도달했고 분홍색 영역도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때 가격의 저점이 높아졌고 매수 강도도 높아지면서 하단 회색 과매도 영역선이 위로 올라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매수 영역에서 다시 하락 이탈하는 지점에서 숏 포지션에 들어가 줍니다. 숏 진입 이후에 가격이 하락했고 바로 과매도 영역으로 진입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과매도 영역에 들어갔다고 바로 숏 포지션을 익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매도 영역에서도 매도세가 계속 강해지면서 임플란트 RSI의 과매도 영역이 밑으로 움직이면서 계속 과매도 구간을 유지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과매도 구간의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매도 구간을 벗어나는 지점의 캔들에서 숏 포지션 익절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롱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가격이 상승했고 분홍색 과매수 영역에 도달했지만 바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분홍색 영역이 계속 높아지면서 과매수 영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익절을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수익을 뽑아내는 것이죠. 이제 과매수 영역에서 하락 이탈하는 지점부터 상승 추세가 끝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롱 포지션을 전량 익절한 후 숏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진입하자마자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하락 추세가 매우 강하네요. 과매도 영역에 도달했고 이탈하는 지점의 캔들에서 숏 포지션 익절 후
롱 포지션에 들어가 줍니다. 진입 이후 가격이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RSI 과매도 영역이 이전 상승장에서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점에서 익절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RSI를 사용했었다면 과매도 영역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장의 중간 부분에서 익절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RSI는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과매수 과매도 선이 있기 때문에 최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점 익절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롱 포지션 익절 지점은 바로 숏 포지션 진입 자리가 되죠. 따라서 최고점에서 숏 포지션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과매도 구간이 고정되어 있는 일반 RSI로 매매를 했다면 이미 이 지점에서 숏 포지션에 들어갔다가 손절을 당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임플란트 RSI는 변동성이 작을 때는 과매수 과매도 사이의 밴드가 작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수익률보다는 승률을 높이는 데 주력을 합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이렇게 과매수 과매도의 밴드가 넓어지면서 이번 롱 포지션의 폭이 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숏 포지션 진입 이후 가격은 하락했고 과매도 영역에 진입했습니다. 숏 포지션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두 번째 임플란트 매매법은 바로 수렴과 발산 매매법입니다. 이 매매법은 비트코인 5분봉과 15분봉에 특화된 단타 매매법입니다. 과매수 과매도 라인의 밴드는 가격의 모멘텀 강도에 따라 밴드의 폭이 넓어졌다 좁아졌다를 반복한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좁아질 때는 모멘텀이 축소되다가 발산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가격이 크게 위로든 아래든 움직이게 되고, 이러한 현상을 활용하기 최적화되어 있는 지표가 바로 임플란트 RSI입니다. 그리고 발산을 하기 시작할 때 매매 타점으로 잡을 수 있는 타이밍과 방향은 이 흰색 RSI 선이 보라색 중심선을 돌파할 때입니다. 마치 스나이퍼가 최적의 타이밍 때 방아쇠를 딱 한 번 당기는 것처럼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그 위력은 강력합니다. 가격이 움직이면서 과매수 과매도 밴드의 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격의 변동폭도 줄어들고 있죠. 바로 수렴 구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최대치로 줄어들었다가 최초로 넓어지는 구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발산의 시작이 되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밴드가 좁아지는 단계는 가장 밴드가 넓은 곳을 포함해 최소 3단계 이상 좁아졌다가 넓어지는 구간을 찾으면 됩니다. 이 이후부터는 가격이 위로 크게 오를 수도 있고 아래로 크게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인지 하락인지 RSI 선이 돌파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다려보니 중심선을 상향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서 롱 포지션에 진입해 줍니다. 손절가는 전 저점으로 잡겠습니다. 진입 이후 가격은 계속 상승했고 과매수 과매도의 밴드 폭도 함께 넓어지는 발산 구간이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과매도 구간도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진입 타이밍을 중심선 상향 돌파 자리로 잡았기 때문에 익절 지점은 중심선 하락 돌파 자리로 잡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밴드의 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자 더 좁아졌습니다. 가장 넓을 때를 포함해 총 3단계에 걸쳐 수렴 구간이 이어졌기 때문에 수렴 발산 매매법을 충족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최초로 넓어지는 구간을 찾아야 합니다. 더 기다려보니 처음으로 밴드가 넓어지는 발산 구간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중심선을 하락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큰 폭의 하락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락 돌파를 하는 캔들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하겠습니다. 진입 이후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과매도 구간에 돌입했지만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합니다. 과매도 구간에서 익절을 했다면 일찍 익절을 했겠지만 수렴 발산 매매법은 중심선 돌파가 익절 자리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임플란트 RSI의 매력은 이렇게 과매도 구간 이후 RSI가 상승하는데도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까지도 수익화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중심선을 돌파할 때 익절을 하면 보통 바닥에서 크게 오른 구간의 익절이라 애매할 때가 많은데 임플란트 RSI는 중심선이 유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최저점 부근에서 숏 익절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RSI 매매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임플란트 RSI 지표는 저희 구독자분들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에 있는 카톡 링크를 클릭 후 숫자 3번과
임플란트 RSI 메시지 남겨주시면 임플란트 지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지표를 받으신 분들은 차트 하단 파인 에디터를 클릭 후 기존 코드는 전부 지워주신 다음 받으신 지표를 복사 붙여넣기 후 차트에 넣기를 클릭해 주시면 임플란트 RSI를 평생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골드핑거였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